안녕하세요. 부자 수업입니다. 줄다리 끝에 코스피 8,000을 돌파한 지금 온라인에서 대박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상 내 주변에는 없는 걸까요?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투자해야 한다지만 역시 안전자산인 부동산이 답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입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때 부동산 하면 서울, 강남, 한강 벨트만 기억하라는 조언이 유행했습니다. 물론 강남이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최근에는 떨어지기까지 했지만 강남 불패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여겨지지요. 그런데 강남 불패의 핵심은 강남이 아니라 입지입니다. 강남은 강남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불패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강남이 왜 입지가 좋을까요? 사실 강남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큰 비에 침수가 되지요. 그런데 이곳이 왜 좋은 입지가 되었냐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길고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입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 크루를 짜서 직접 발로 다니면서 직접 확인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장을 다니는 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부동산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임장 열풍이 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집을 구입하려는 절실함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지요. 이 문제가 어쩌면 가장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입지는 단순히 객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절실함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실할수록 입지에서 중요도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온라인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발로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입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세권, 학군지, 균질성, 평지 등이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입지 중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첫 번째가 바로 역세권, 즉 교통입니다. 왜 교통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일을 하든 여가를 즐기든 교통이 편리하면 시간과 돈을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더 비싼 것보다 얻는 이익이 크니 역세권은 우상향을 보장하는 셈입니다. 나는 자동차 몰고 다니니까 굳이 지하철역은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의 장점은 정시성입니다. 자동차가 편리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한 일은 역시 철도가 확실하지요. 게다가 지하철역이 있다는 것은 교통의 요지라는 뜻도 됩니다. 자동차 역시 도로망이 잘 정비된 곳이 편리하니 역세권이 아닌 곳보다 더 좋은 조건일 수밖에요. 그러면 직주 근접, 회사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이 최상이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의 경우 회사 근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어떤 직장은 그 근처에 별로 좋은 주거단지가 없을 수도 있지요. 돈을 벌든 쓰든 그 장소의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세권은 다른 입지 조건보다 우선시되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다른 조건을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세권만큼 많이 언급되는 것이 학군지입니다. 학군지는 영원하다고 하거나 초품화가 선호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물론 딩크나 1인 가구 같은 경우 우리는 애가 없으니 학군지는 상관없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학군지는 단순히 학교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호하는 학교 주변에는 좋은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이런 지역에는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더 나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이가 없어도 아기 키우기 좋은 곳이 살기 좋다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역세권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세종시나 혁신도시의 한계로 지적된 것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 본인만 세를 얻거나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학군지가 중요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역세권이 선호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주 양육자는 학군지에서 살면서 수입이 좋은 직장을 다니려면 역세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군지와 역세권은 입지의 양대 산맥입니다. 온라인에서 임장기를 읽다 보면 균질성이라는 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아파트 단지화되어 있냐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그 단지 하나만 개발되고 주변이 노후화되어 있다면 반쪽짜리 입지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서 비롯합니다. 예전에는 넓은 구역을 재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전쟁 이후 몰려드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난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 구역을 전부 밀어내고 도로부터 새로 깔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상당한 도시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재개발은 너무 거대한 사업이라 진행이 더뎌서 해당 단지만 다시 짓는 재건축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주변의 노후 지역의 섬처럼 최신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재건축이 되면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고 그 일대가 새로운 주거 단지로 일신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커집니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는 게 나은지 어느 정도 균질성을 확보하는 게 나은지 주저되지요. 더군다나 오래된 상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업주들이 영업으로 큰 이익을 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에 소극적입니다. 이런 상권이나 낙후된 주택들이 균질성 확보와 충돌하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헬스 관련 콘텐츠 중에 한국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적지 않은 트레이너가 한국인의 장단지 근육이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만들 수 없다고 할 정도지요. 많은 여성들에게 콤플렉스인 장단지가 세계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 압니다. 우리 학교도 언덕 위에 있었어. 너희도. 우리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고 평지가 적은 편입니다. 특히 학교나 집이 언덕이나 산에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장단지가 튼실할 수밖에요. 코리아 인셉션으로 유명한 비탈길 도로가 있을 정도이지만 얼핏 보면 평탄해 보여도 사실 경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로 다녀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학군지와 관련해서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 등을 타기 수월한 평지가 좋지요. 이렇게 다양한 입지의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입지에 대한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절실함입니다. 임장이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절실함의 차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 살펴보지요. 공부를 하기 위해 숙제하듯이 이곳저곳을 훑으면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를 보정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동산 가치는 가격과 비례한다. 조건이 좋은 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을 맞추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가격대가 돼버리지요. 그러면 더 공부가 필요해. 시드도 모아야 하고 하기 마련입니다. 틀린 얘기는 하나 없지만 그렇게 하면 등기치기는 머나먼 미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살 곳이 필요해서 다니다 보면 자기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학군지가 우선이 되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라인을 따라 후보를 좁히게 되지요.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생각한다면 당장 균질성은 떨어지지만 추후 개발 기대감이 있어 몸테크를 할 각오를 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집을 매수하게 됩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돈과 레버리지 안에서 최선의 조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절대적인 입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최고의 입지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도 그 역사를 따져보면 입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최고의 빌런이 된 한명회의 별장 이름이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현대에는 그것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지요.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좋은 곳이었잖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조선시대 양반 중에 권력가는 왕궁과 가까운 서촌이나 북촌에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신이 한명회도 당연히 그곳에 살았지요. 그런데 점점 권력에서 밀려나고 이런저런 잡음이 생기자 조용한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한양에서 아주 멀리 갈 수는 없으니 마음만 먹으면 한양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떨어진 느낌이 나는 한강 건너에 별장을 지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침수가 되는 저지대로 둘러싸인 섬과 같은 동네지요. 이래저래 한명회에게 딱 맞는 장소였지만 최고의 장소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물론 풍광이 좋아 사신까지 접대할 정도로 뷰 맛집이었지만요. 그런 곳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한남대교가 지어지면서 최고의 교통요지가 됩니다. 거기에 강남 개발 열풍이 타고 강남 불패의 상징이 되어버리지요. 원래 강남의 중심은 영등포입니다. 이곳 역시 경인선과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철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구한말부터 개발되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까지 강남의 중심이었지요. 그래서 지금의 강남을 그때는 영동이라 불렀습니다. 영동대교라고 이름이 남은 그 지명의 뜻은 영등포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강남 개발이 필요하게 되자 첫 번째 주목한 것은 영등포였고 그 전초기지가 여의도입니다. 원래 모든 정부 기관을 이전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협소해 새 건물이 필요한 국회만 옮겨갔지만 원래는 서쪽에 국회, 동쪽에 법원, 중앙에 행정부가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부고속도로 덕분에 강남의 중심이 현재 위치로 바뀝니다. 이때 정부는 강남 개발 촉진을 위해 서울대와 명문고 및 정부기관 이전 등으로 그 속도를 재촉하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강남에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재밌는 지역이 현재 삼성역 주변입니다. 휘문고라는 명문고 이전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와 공공기업 이전을 추진했는데 경제부처 대신에 무역센터를 짓게 되었지요. 공공기관 이전은 이루어져 한국전력이 자리 잡았는데 몇 년 전 현대가 산 이 땅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싼 토지 거래였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땅이 금싸라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입지에 대한 고민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절실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